후보자님, 예. 우리 사회에서 문신이 굉장히 대중화됐다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정확한 집계는 아닌데 문신을 한 사람이 대략 한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을 포함해서 문신에 종사하시는 분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통계 수치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신을 하고 있고 또 문신업에 종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국회에도 보면은 눈썹 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혹시 뭐 주변에 판사님들 중에 눈썹 문신이라고 하신 분들 본 적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예. 근데 비의료인이 하는 이런 눈썹 문신 또는 서화 문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불법 의료 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문신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보셨다는 주변에 있는 눈썹 문신 하신 판사분들 같은 경우 불법 시술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하고 지금 법하고 안 맞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문신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입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냐는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워낙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건 불법 의료행위가 맞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2월에 있었던 청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이건 불법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불법 의료행위로 보는 건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급심에서 지금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국회 입법을 기다릴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뭔가 뭔가 기준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 판결의 내용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그 문진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네. 견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정당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항소가 되고 상고가 된다면 법원에서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조금 가볍다고 볼 수 있는 문신에서부터 진짜 온몸을 뒤덮는 문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특히 제가 법원의 어떤 판단을 통한 기준 확립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대법원에 지금 9건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법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불법 의료행위로 분류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2020년에 최고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예. 그 판결을 보면은 이런 판단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료적 위험 같은 경우, 문신의 경우에 그런 부분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행정지도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도 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서화 문신의 경우에 어떤 예술적인 수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의사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전문적인 문신사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또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 사회나 우리 문신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춰본다면 이런 또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신은 불법으로 우리도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문신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염료들 있잖아요. 색소. 이건 또 정부에서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미. 워낙 만연돼 있고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로 안전 관련된 부분을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신, 특히 그림을 그리다거나 글씨를 쓰는 문신 같은 경우 의료인이 그런 걸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2020년 판결,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다 면밀히 좀 참고하셔가지고 바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부분의 그 정도의 사건이 있다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 건의 사건이 계류되어서 진행 중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투를 한 인구가 1,300만 명이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눈썹 문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거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보신 적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을 더 늦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향적인 판단, 또 입법부의 어떤 입법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의 경우 우리와 궤를 같이 하는 판결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처벌하는 관례들을 이어오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고, 그 결과 현재 세계 유수의 선진국 중에 문신행위를 불법 의료행위로 분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전향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